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암세포가 있으면은 그 암세포가 혈관 생성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라는 것도 결국엔 세포이기 때문에 영양분, 에너지를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암세포가 똑똑해가지고 원래 자기 주변에는 없던 혈관이 새로 생성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혈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자기 주변으로 파서 또는 물길을 파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여온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리보세라닙 약 그림이 있고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정맥류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경구용 입으로 먹는 신약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몇 년 전 리포트는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리보세라닙이랑 같은 거고 여기 설명이 있죠. 암세포 증식을 돕는 신생혈관의 성장을 끊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명시해 놨는데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5개 고형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가지 바이오, 특히 암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작용 기전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다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암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여러 가지 암에 다 적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작용 기전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튜머라고 하는 게 종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암이라고는 조금 다르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전이가 되는 종기나 상처를 말합니다. 이 종양 중에서 악성 종양을 우리가 비로소 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엔지오제네시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혈관입니다. 혈관 신생혈관. 그리고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VEGFR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VEGFR을 이해하려면은 VEGF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로스 팩터, 뭔가 성장 요인이라는 뜻이겠죠. 한국말로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혈관 신생에 주요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VEGF가 여기 혈관 신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의 인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R이 붙었는데 이 R은 리셉터, 수용체라는 뜻입니다. 수용체는 뭔가를 받는 거니까 VEGF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1, 2, 3이 있고요. 각각 이렇게 결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략적인 거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VEGFR은 VEGF를 받아들이는 리셉터, 수용체이고 이 밑에는 결과, 혈관 신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아파티닙. 위에서 리보세라닙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 VEGFR 사이에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이 존재함으로써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 가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혈관 형성 억제, 표적 항암제와 메커니즘. 결국 이 수용체 사이에 아파티닙이 들어가서 혈관 신생을 막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이투자증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습니다. 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고,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선택적 VEGFR2 저해제다. 저해제는 이제 억제제랑 같은 말이겠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VEGFR 1, 2, 3가 있고 2에 리보세라닙이 있습니다. 투모는 종양이었고 엔지오제네시스는 혈관 신생입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은 결국 혈관 신생,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막아서 암세포가 굶어 죽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특유의 무한증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한증식을 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하지만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암 미세 환경은 이제 VEGF를 이제 계속해서 분비를 해가지고 이게 수용체인 VEGFR2에 붙어서 혈관 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리보세라닙은 VEGFR2를 억제해서 이제 수용체랑 이게 수용체죠. 이 수용체랑 VEGF가 결합하지 못하게 중간에 막음으로써 신생혈관 형성이 억제되고 이제 암세포 증식과 전이를 막는 겁니다. 리보세라닙이 여기에 작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보세라닙이 여기에 있어서 혈관 신생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리보세라닙은 암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암이 성장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있어서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 암세포는 막대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면은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세포들이 쓰는 이제 산소랑 영양분이 암세포가 엄청나게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눈이 잘 안 떠지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암세포라는 게 우리가 써야 할 에너지를 이 암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받는데 스파이 같이 같은 정상세포인 척 하면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암이 우리가 스스로 치료를 못하는 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백혈구나 이런 이제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암세포를 구별을 못해서 잡아먹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고치게 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3세대 약이죠. 항암제. 그거는 그런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사냥을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걸 이제 말하고요. 여기 2세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은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차단하면서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대충이라도 이제 어떻게
작용 기전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